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미중 갈등도 힘든데 홍콩 갈등까지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며 마무리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근심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마에스트로 김성현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꽉 잡아주실 마에스트로 김성현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시장 힘드니까 날이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는데 오늘 장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는 장이면 굉장히 좀 저도 마음이 좀 착잡해요. 그러나 이런 착잡한 마음보다도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런 종목에 대한 수익 이런 걸 좀 많이 걱정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만큼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구제해주기 위해 이렇게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종목 상담 나가도록 할 텐데요. 전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만의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받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시장 흔들렸다고 하는데 대체 왜 흔들린 건지 캐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중국 정부는 그동안 홍콩 인권법이 통과될 경우 보복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해온 만큼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소미아 종료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만나보시죠. MSCI의 리빌런칭의 영향으로 외국인이 10거래일째 자금을 빼내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1%대 급락을 면치 못하면서 오늘 2125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모두 3천억 원대 이상을 매도했다는 소식인데요. 기관도 매도에 동참했지만 그나마 연기금이 순매수 연출해줬습니다. 개인도 3,600억 원대 강한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의 반등이 중요해지고 있다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초 저점과 비교해서 40% 이상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 두 회사가 버텨주면서 지수가 2100선대를 머무르고 있는데요. 만약 반도체의 반등이 지연될 경우 지수 레벨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평가로 이어질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지만 오늘 금융업종에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가 동방 반등하면서 금융업종을 주도했고 또 보험업종도 역시 반등에 성공한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거의 2%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오늘 650선이 깨진 모습입니다. 한 달 만에 640선에 머무르는 모습 보였는데요.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에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에 대해 과세 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연말까지 수급 상황이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비해서 물량 출회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의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시총 상위주들도 하락 우위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HLB의 자회사인 엘레바는 대장암 치료제 시장 진입을 위한 리보세라닙의 첫 환자 투입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6위부터는 전부 파란불입니다. 특히 헬릭스미스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헬릭스미스는 유전자 치료제인 DPN의 기술 수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회생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시장이 많이 눌리고 있지만 조금 하루하루 연연하기보다는 차분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에스트로 위원님과 함께 투자의 맛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고민이 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이 투자라는 건 심리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 마에스트로 위원님께서 종목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시작하기 무섭게 첫 번째 종목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문자 종목이라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입니다. 솔리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5,170원이고요. 15%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뒷자리 135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로 굉장히 잘 가던 종목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윗골이 달면서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약수익권이라서 너무너무 축하드리는데 이럴 때 대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네, 솔리드라는 종목 일단 5G 관련주로 일단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앞으로의 기대 모멘텀이 얼마만큼 있는 그런 테마를 그 종목, 그 해당 회사가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5,170원이시면 지금 자리가 이제 플러스 2%권, 2% 정도 선의 이제 수익권이라고 이제 보실 수는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구간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여기 초록색 선 라인 있죠? 이쪽 초록색 선 라인이 제가 지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솔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그 종목 상담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래량이 중요하다. 바닥에서부터 터져 있는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거래량이 들어온 자금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중심으로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부터 2,200만 주 가량의 자금이 한번 터졌고 네. 또다시 그전에도 한번 터진 이후에 고점 6,000원대까지 5,800원 가격대까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거래가 터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직전 고점에 있던 이 물량들 7,000원 선 라인의 물량을 충분히 거래량을 통해서 다시 잡아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선으로는 제가 바라보건대 지금 5,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종목의 경우는 6,000원 선대까지는 아직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이 종목은 보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 업황적인 측면이 5G 관련 섹터는 굉장히 좀 유망한 부분이니까 이쪽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로 굉장히 아직도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5,000원이 이탈하지 않을 시 목표가 6,000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꼭 수익 극대화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 문자로 도착했다고 하니까요.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지누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86,000원이고요. 비중은 100%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확신이 있고 또 본인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지금 약간 수익이 아니라서 손실권이라서 네.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 일단 지누스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최근에 2019년도 10월 30일 날 상장한 이렇게 회사입니다. 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을 보실 때는 항상 거래량을 통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로 이런 종목들 같은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장된 당시의 가격대, 공시가격, 그러니까 공모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누스는 일단 공모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후부터 이제 대응입니다. 대응인 것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누스의 여기 있는 이 종가, 거래량이 최대로 터진 시점, 120만 주 가량이 상장된 이후에 120만 주 가량의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 종가 부근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 82,000원 선 라인대를 강하게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가격대에는 이 83,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보유를 하셨다가 지금 거래가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지지가 나온다고 하면 추가 상승 때는 다시
다시 여기 있는 이 89,000원 선 라인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60분 봉상의 흐름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10분 봉상, 분봉상의 흐름을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대 가격은 마찬가지입니다. 60분 봉상으로도 여기 있는 이 가격대 83,000원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가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을 하실 때에는 비중을 100%까지 들어가시면 굉장히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좀 분산 투자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조금 나눠서 다른 종목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중이 100%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100%를 무조건 뭐 확신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좀 분할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마지막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또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동양 네트워크스. 동양 네트워크스 예, 매수가랑 1,500원에 비중은요? 네. 1,500원에 20%. 1,500원에 20%. 예, 예. 지금 1,000원대가 깨졌어요. 예, 진짜. 네, 걱정 어떻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쯤 예, 예. 들어가셨어요? 한 3, 4개월 됐나? 아, 알겠습니다. 바로 위원님께 예.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여쭤보세요. 예, 부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동양 예, 네트워크스 일단 손실이 좀 많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1,500원대면 그죠? 마이너스 50% 이하까지 지금 빠진 상황인데 잠시만요. 1,500원. 근데 너무 손해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요. 네, 이런 류의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저는 추세적인 흐름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추세적인 예. 흐름 자체가 2018년도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어요. 근데 이 종목의 경우는 지금 2018년도 10월달부터 여기 추세가 꺾인 지점이 일단 보이실 거면 조금 확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점 예.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 있죠?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 라인대가 추세를 나타내는 구간인데 이 추세를 이탈하고도 여기 상당 구간을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400원 선을 회복을 해줬으면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대까지 상승할 수가 있는데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에 대한 불안감, 그런 불안감이 지금 주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가격대인 이 900원대도 깨버렸거든요. 900원대도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제가 볼 때는 400원대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 구간이 열려 있어서 좀 예.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더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일단은 주봉상 흐름에도 일단 보게 되면은 자 500원 선을 일단 지지 구간으로 잡으시고요. 500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 조절 좀 더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손실이 크시잖아요. 예. 네, 500원 선을 지지 구간을 잡으시고 이탈 없을 시에는 좀 보유를 하셨다가 좀 예. 손실을 줄이는 범위에서 한 790원 선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잘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걱정도 크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가격 전략 최소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바로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누구보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주식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다음 전화 걸려왔다고 하니까요. 다음 전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네. 목소리가 우렁차신데 어떻게 오늘 수익 좀 나셨나요, 시청자님? 아내야 많이 손해봤어요. 아우, 많이 손해보셔서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SK이노베이션이요. SK이노베이션 매수가랑 비중은요? 16만 2천 원이고요. 30%. 16만 2천 원에 20%, 30%?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좀 됐어요.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아, 몇 달 정도 보유하셨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예. 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16만 2천 원이시면 지금 손실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대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수급상의 흐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이 종목을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매도세나 외국인 매도세 그리고 업황적인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근데 이 종목의 경우는 지금 제목 굉장히 좀 우량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 기업 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유보율 자체가 이게 굉장히 지금 높은 종목이고 매출액까지도 지금 아직까지 영업이 계속적으로 상세가 지금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시장의 업황적인 문제 때문인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의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은 조정 구간이 있어요. 예,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15만 원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13만 원대까지는 하락 구간에 열려 있지만 중장기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22만 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간은 3년에서 4년 정도는 보유를 하셔야 돼요. 네, 원래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3, 4년은 너무 긴데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빠른 종목을 하실 거면은 시총이 1,500억대 미만에 있는 종목들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어떻게 돼요? 이건 뭐 네. 손절매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좀 올라오면 그냥 좀 비중을 좀 조절하시고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것을 권유드릴게요. 그 지금 빠지는 원인은 뭐예요? 지금 업황적인 모멘텀 때문입니다. 대부분 지금 이쪽 정유업계 쪽이 다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정유주가 네, 빠지는 그렇습니다. 네. 구간이다. 무슨 특별한 악재가 있습니까? 악재 자체는 그러니까 악재가 있는 게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보면은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호실적 발표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까지 기대감에 따라 오르는 거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재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악재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제 마진은 언제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추세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9만 원대, 18만 원대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여기 라인대를 일단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추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17만 원 선만 일단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추가 상승 열려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 보시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 빨간색 선 라인 있죠. 여기 라인대가 추세 라인입니다. 네, 단순히 그러니까 어떤 업황적인 측면이 다 회복된다고 이 종목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추세적인 흐름, 그 개별주의 추세적인 흐름이 회복이 돼야만 상승 구간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진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매도하려면 가격대가 얼마에 매도해야 돼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적정 가격대는 13만 원대로 보여지는데 지금 일단 손실권이시니까 비중 조절하시는 것을 권유드릴게요. 그럼 지금 당장 매도해야겠네요. 네, 좀 반등 오면은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무겁죠. 중장기로 가져갈 것이 아니시라면 지금 손실권이신데 이제 반등 시마다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2,200원이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5% 정도 급락이 있었어요. 뭐 다른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손실이 좀 크셔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TA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제 주가는 거래량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황이죠. 7,200원 대비해서 현재가 1,700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현재 상장수, 유통 주식수 자체가 7,600만 주로 일단 보여지는데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거래가 충분히 터지고 바닥권에서 물량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가격대는 이제 1,580원대는 오히려 매수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580원 선에서는 오히려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TA 홀딩스 같은 경우는 2,200원 선, 지금 자리 2,200원 선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한번 주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주사
종목들은 제가 좀 움직임이 더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더딘 그런 측면을 좀 반영을 해서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조정 준다 하더라도 좀 보유를 하셨다가 2,200원 선까지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때 좀 매도를 하셔서 비중 조절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티웨이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본전에 오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요, 본전 부근까지 반등이 오면 그때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만나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위메이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28,600원이고요. 비중은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게임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게임 관련주로 일단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 중국 파노 재개 소식에 관련주들 룸투코리아라든가 그쵸. 이쪽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상승하는 속도 있었고 또 최근에 핫했던 이 플레이 위드가 연상을 기록했던 그런 게임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게임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재무는 우량한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상으로는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를 이제 많이 끊고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지금 현재도 보시게 되면 2016년도 11월 달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이때 당시에 저점 구간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 구간 22,000원 선 라인대가 충분히 지지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28,000원 선 라인대는 지금 당장은 이제 회복한다기보다도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런 류의 종목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시총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도 굉장히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 충분히 들어와줘야 됩니다. 지금 근데 현재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빨간색 선 라인대가 빨간색 선 라인이 개인 수급이에요. 개인 수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오히려 누군가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메이드의 종목은 현재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눌림 주더라도 이 종목 역시나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수익권까지 도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게임 관련주로 업황적인 모멘텀이 최근에 있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과 수급 모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서 수익을 내시는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방향 잡아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네이버요. 네이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인데요. 그저께 못 팔았어요. 올랐을 때 못 파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17만 2천 원이요. 17만 2천 원 정도. 네. 그럼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셨고 가지고 계신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저께 막 오를 때. 네네. 그때 못 팔았어요. 그러셨구나. 아쉬웠겠어요. 저희 위원님한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라는 종목을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 예. 시총이 28조 원 가량 되는 종목. 이 종목도 아까 제가 종목 SK 이노베이션 말씀드릴 때 시총이 큰 종목들은 무겁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장기적 관점 이렇게 계속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단순히 이렇게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신다면 좀 큰 수익이 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 라인대를 상단으로 돌파를 했죠.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어요. 과거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구간이고 과거에 역시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 라인대를 돌파하고 여기 고점대를 안착을 해버리니까 상승 구간이 단
2년 사이에 바닥에서부터 거의 10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는 일단 여기 갭으로 떴기 때문에 이 갭 구간 이전에 여기 있는 고점 있죠? 예. 16만 8천 원 선을 여기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해줘야 돼요. 16만 8천 원이요. 네, 16만 8천 원 선을 여기를 지지 구간으로 보시고 여기 라인이 8천 좀 원이 오늘 저가인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가인데 저가 구간 지지가 나왔잖아요. 예. 여기 라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추세장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게 종목이 느리잖아요. 예. 예, 종목이 느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겠다고 하면은 이 16만 8천 원 선을 조금 깬다 하더라도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16만 7천 원 선, 5천 원 선 이 구간 사이를 손절가로 잡고 예. 이 종목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저기 손절가 그냥 가지고 가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최근에 라인 관련된 어떤 이슈도 있고 네이버가 지금 현재상으로는 우리나라 포털 업체 중에서는 거의 1등이잖아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실적적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16만 7천 원, 16만 5천 원 선으로 그러니까 손절가를 잡으시고 왜냐하면 깰 수도 있잖아요. 예. 아래 꼬리 달고 깨고 다시 양봉으로 잡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16만 5천 원 선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매수를 들고 가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아, 16만 5천 원이요? 네. 근데 그냥 16만 5천 원 손절가도 그냥 놔두면 어때요?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중장기로는요? 중장기적으로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중장기는 그냥 거기가 깨져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추세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털업계 1위 종목이기도 하고 기업이기도 하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움직임을 보면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하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13,8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40%입니다라고 뒷자리 777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워낙에 이제 뭐 롯데 관광개발뿐만 아니라 이 관광 관련 업종들은 그 여행을 많이 가야 좋잖아요, 위원님. 네. 요즘 겨울 되면 이거 좀 살아나나요? 지금 이쪽 업황 자체가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네.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상승하고 이런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면세점 관련된 거라든가 이쪽 관련된 관광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도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이 가능해요. 이 정도 분석을 가능한데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량 자체가 여기 아래쪽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지만 여기 있는 이 최고점 라인 24,000원 구간에서는 거래가 안 터졌죠. 거래가 오히려 거리를 줄이면서 고점 라인대를 잡아준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 저항 구간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는 오히려 매수 접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여기 있는 이 고점 라인대 여기 있는 고점 라인대가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항대를 한번 뚫어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13,500원 선 구간 자체가 의미는 없어요.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죠. 네. 13,500원 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여기를 돌파해서 양봉으로 안착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라인이 15,000원대까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보유하시고 13,800원 매수가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뭐 업황적으로도 위원님께서 지금 한번 봐주셨고 또 흐름도 봐주셨는데 매수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금만 더 보유해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문자 도착했다고 하니까요. 다음 문자 만나볼까요? 다음 문자는요. HLB 생명과학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25,474원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내주셨고 또 비중은 3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경고 딱지가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저는 아예 그냥 이런 종목 자체는 네. 저는 원래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아, 네, 바닥에서부터 이제 시세가 터졌는데 이 터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가가 이제 하한가를 기록하고 점 하한가를 기록했던 이 지점이 있었어요. 네. 이 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왜 큰 수익권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서 진입을 하냐면 이제 그 어떤 이슈가 뜨고 관련 이슈가 뜨고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이 최고점에서 많이들 매수를 하세요. 네. 근데 이렇게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류의 종목은 오른 만큼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제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오른 만큼 하락하는 구간이 여기까지도 열려 있어요. 18,000원 구간까지도 열려 있고 제가 드리는 이제 매수 타점 자체가 이제 18,000원 선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변동성이 심하겠죠. 관련 이슈가 리본 세라믹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HLB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지금 자리는 이제 바로 이런 데서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이 점진적인 하락, 계속적으로 본전 가격을 주는 척하면서 계속 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제가 바라고 있는 이 매수 타점 여기 구간까지 2만 원 선, 18,000원 선 여기 구간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종목은 좀 비중을 30%씩은 좀 많으시고요. 좀 한 5%? 네, 5%에서 10%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종목 어떤 거 궁금하셔서요? 카페 24. 카페 24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만 원에 15%입니다. 6만 원에 15%.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오래 갖고 계셨어요? 예, 예. 오래 들고 계셨고 아무래도 지금 좀 흐름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뭐 본전쯤 언제 올까? 맞아요. 본전 부근에 언제쯤 올까 가장 궁금할 텐데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다 여쭤보세요. 예.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마이스트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6만 원 선이시면 지금 일단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되시잖아요. 예. 자, 카페 24라는 종목을 일단 보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2월 달에 상장을 해서 지금 1년, 2년 정도 지금 일단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6만 원 선이시면은 이쯤 구간에서 여기 구간 행보할 때 이제 매수를 하셨던 걸로 이제 제가 보이는데 예. 지금 자리는 이 가격대 아까 6만 원대 가격대에서 6만 원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였어요. 이 6만 원대가 이탈하게 되면 여기 라인대가 이제 지지가 나왔던 구간인데 여기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좀 손실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손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5%에서 5%까지도 비중 조절 좀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고 그 종목은 좋은 종목들도 많아요. 다른 종목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 오히려 손실이라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손실인 종목들보다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 항상 손실도 날 수 있고 수익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손실보다 수익이 더 크게 되면 그 주식 투자는 이기는 주식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종목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겠고 현재 지금 일단 손절가만 제가 잡아드릴게요. 손절가 라인 자체는 이 48,000원 선 라인대를 좀 짧게 잡아드렸는데 48,000원 선 라인대를 지지 구간으로 보시고 여기 라인대가 이탈하게 되면 비중 조절 좀 더 하시고요. 네, 이탈 없을 시에는 조금 보유를 하셨다가 좀 반등을 할 때 54,000원 선 구간에서 좀 비중 조절 더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워낙에 이렇게 또 뚝뚝 떨어지는 종목을 보면 많은 분들 이제 힘드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오늘 자세하게 종목 상담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레시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의 투자 레시피를 쏙쏙 얻어보는 시간이죠. 위원님, 오늘은 투자 레시피 어떤 팁들 가져와 주셨나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힘과 차트의 원리 제3탄입니다. 3탄. 저번까지 2탄까지 진행을 했었죠. 2탄까지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어떤 이론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에는 이제 실전적인 측면으로 이제 제가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힘과 차트의 원리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이 힘을 일으키는 주체는 대개 누굴까? 대체 누굴까? 주체가 대체 누굴까? 그들이 어떤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제 매매를 하죠. 매매를 하는데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주식시장도 똑같은 재래시장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자체는 조금 달라요. 어떤 주식시장이냐? 사재기를 하는 주식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유통 주식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령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살고 있던 우산 장사가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올 것을 예측을 해서 날씨가 어둡고 까마귀가 울고 막 이렇게 하니까 비가 올 것을 예측을 해서 거기 한양 시내에 있는 우산을 모두 사들인 거예요. 모두 사들이고 그 우산 비가 오기 전까지는 조금씩 팔다가 비가 오게 되니까 이제 그 가격대가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거죠. 왜? 양반들은 우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주식시장과 똑 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 자체는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벌고 돈을 잃는 사람들이 더 잃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구조에서도 저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 주식수는요. 한정돼 있어요. 한 회사의 유통 주식수는 한정돼 있고 한 회사의 시총 자체는 변하죠. 유통 주식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증자를 하거나 감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식수 자체도 좀 변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유통 주식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대주주 지분이 있는 것이고요. 기타 관계인 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회사의 자사주라든가 우리 사주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채워지는 부분이 바로 유통 주식수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개인 투자자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개인 투자자 자체는 절대 한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죠. 왜? 시총이 950억대 또는 1,500억대, 1조 원 가량 되는 이런 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끌어올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수익 낼 때 우리도 똑같이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가에 근접을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힘과 차트의 원리,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 부분, 이 캔들과 거래량에서 나타나는 자금의 유입, 그리고 그 자금의 유입에서 나타나는 관성, 힘이 발생을 하면 관성이 발생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강하게 힘이 실리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원리 삼아서, 원칙 삼아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항상 생각을 하실 때 단순히 이 주식시장판이 업황적인 모멘텀이나 또는 어떤 회사의 그런 개변 이슈라거나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움직인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온 자금이 있다면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자금, 거래량을 일으키는 주체 자체는 절대 개인 투자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거래량에 주목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G 관련주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잘 알고 있는 이제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이스테크가 이제 딱 봤을 때 이 거래량이 터진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2017년도 4월 12일이고 2017년도 4월 28일 날에 대량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렇죠?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라인대가 이 박스권 구간인데 실제로 이 대량 거래량이 터진 시점의 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첫 번째 여기 봉에서 한번 대량 거래량이 터졌고요. 4월 13일자 17년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5월 4일자에 또다시 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터진 거래량 이 두 캔들 합쳐보게 되면 캔들 자체가 4,700원에서부터 여기 라인대 3,300원 라인대가 하나의 큰 캔들로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큰 캔들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 라인대의 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라인대에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3,300원의 시가 라인에 선을 그었습니다. 3,300원 시가를 그으니까 3,300원에서 지지가 나타나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예, 다 보이시죠, 시청자님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예, 다음 라인 때 깨긴 했지만 양봉으로 마감하는 거는 아랫꼬리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라인 때 다시 올라서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힘 자체가 이 거래량 자체가 최고점에서 안 터졌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3천만 주 그리고 2,400만 주 가량의 자금 터졌는데 합치면 5,400만 주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끝났다고 하면 누군가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차익 실현 물량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 없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가 고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박스권 흐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거의 7년 동안의 박스권을 깨고 이 자금의 힘을 토대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12,000원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만으로도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종목도 이제 공시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이 종목 공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공시 한번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쳐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스테크가 과거에 2017년도 아까 4월 달쯤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그리고 전환사채 결정 공시가 있어요. 전환사채 결정 공시, 발행 결정 공시가 있는데 이거 글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게 되면 자, 전환사채라고 하면은 이제 채권으로 이제 발행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사채 공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50억 가량의 자금이 들어왔어요. 250억 가량의 자금이 CB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 CB의 자금이 운영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시설 자금도 아니고 운영 자금에도 불구하고 사채 이율 자체가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 표면 이자율이 제로입니다. 만기 이자율, 만기 시에도 1%밖에 지급이 되지 않아요. 사채를 했는데,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자 없이 그냥 원금만 갚아라 이 뜻인데,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까? 250억 가량의 자금을. 근데 참 웃기게도 이 자금 자체가 이 거래량 터진 시점과 굉장히 유사한 시점에서 전환사채 결정 공시가 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 그 자금과 여기 거래량 터진 이 자금의 힘으로 12,000원까지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업황적인 모멘텀 다 필요 없어요. 주가는 들어온 자금과 빠져나간 자금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향후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주체들은 목표 가격대를 정해놓고 그 가격대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것에 주목을 해주시고요. 이거 말고 또 종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LMS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관심주로 들고 있는 종목인데 대창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이건 관심주예요. 관심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월봉상의 큰 자금 자체가 지금 이 바닥권에서부터 지금 터져 있는 상황이죠. 대량 거래량 터졌는데 이 월봉상 흐름과 그리고 주봉상 흐름, 주봉상에서 지금 여기 라인대 자체가 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하방으로 보시게 되면 주봉상의 힘이 거래량이 크죠. 음봉 거래량인데 캔들 자체도 고점에서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 흐름을 바라보게 됐을 때에는 양봉 거래로 지금 잡아준 그런 상황이에요. 대창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그래핀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리도 보시게 되면 과거에 있던 물량 여기 구간대에 고점까지 충분히 잡아준 상황이죠. 충분히 잡아준 상황이고 대량 자금이 들어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창이라는 종목도 관심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서서도 LMS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던 게 여기 라인대에 있는 대량거래가 여기 있는 이 시가선을 회복을 한다고 하면은 주가는 어떻다? 이렇게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힘이 나타난다.
여기 상승, 여기 구간대까지 여기 있는 고점대까지 양봉으로 잡아준다고 하면 추가적인 라인대에는 그 다음 고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자, 끄어보겠습니다. 아까 직전의 고점이죠. 직전의 고점 라인대를 여기를 끄어보게 되면 여기 라인대에서 뜨기 전에 이제 대량거래량이 안 빠졌어요. 대량거래량 안 빠지고 여기 라인 시가 라인 올라타고 그 다음에 한번 시세를 주죠. 이게 본전 주는 가격대의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여기 라인대까지는 갈 것이다. 여기 있는 고점만 올라서게 된다고 하면 7,500원선 라인이죠. 7,500원선 라인대를 언제 올라섰죠? 여기 라인대에 올라섰습니다. 2019년도 3월 27일 날에 양봉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다음 라인대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정확하게 8,800원대 라인대에서 다시 저항을 받는 게 보이시죠? 직전의 매물대를 다시 본전 주는 가격대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가격대를 올라서게 되니까 주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대량 거래량이 또 한 번 터졌기 때문에. 힘은 항상 주가를 상승시키는 또는 하락시키는 힘이 존재를 하는데 캔들과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는 관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단순히 시가, 고가, 종가, 저가 이런 가격대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절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왜? 종가 같은 경우는 그날의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짓는 그런 가격대잖아요. 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작점, 장 시작과 동시에 그 회사의 가격대를 결정하는 시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 결정할 수 없는 가격대인 것이고 특히나 거기에 거래량이 붙는다면 돈이 들어온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한 종목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림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광림이라는 종목과 굉장히 또 유사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종목의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시게 되면 자, 만약에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인데 이런 가격대에 사가지고 물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오래 버티기를 하셨어요. 버티기를 하시고 버티니까 이제 수익권이 왔어요. 수익권이 왔는데 대량 거래량 이렇게 터지고 중간 가격대까지 다시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우리는 일단 거래량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래량 들어와가지고 여기 중간 가격대 다시 잡아준다고 하면은 여기 라인 고점 라인대가 저항이 되는데 고점 라인대를 뚫었죠. 뚫고 나니까 다음 라인대인 여기 있는 이 하방 라인이 강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네, 항상 박스권을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항상 박스권 그리셔야 되고 다음 라인 때 거래량이 터진 시점 자체가 굉장히 강한 힘이 될 수 있고 거기 라인의 시가 거래량 터진 시점 캔들에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시가를 회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관련된 종목이 지금 서현 탄메탈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비슷하죠. 아까 광림의 차트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종목도 만약에 제가 2,300원 또는 2,700원 또는 3,000원 선에 물려 있다 하더라도 손실이다 하더라도 이런 류의 종목들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 거래가 터진 시점부터는 시작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준과 원칙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항상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보면은 누구한테 이제 어떤 정보를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든가 또는 뭐 혼자 분석을 하시더라도 단순히 어떤 지지 가격 또는 목표 가격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내가 이렇게 이 종목 특정 종목에 진입을 했다면 특정 시간 얼마만큼 기다려서 얼마만큼 큰 수익을 그리고 얼마만큼 장기간 동안 복리 형식으로 수익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보 매매만 집중을 하고 계신데 그 정보 매매가 굉장히 좀 서툴고 힘들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회사의 주가를 컨트롤하는 주체는요, 단순히 자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분석력과 정보, 그 회사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공부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 투자를 하셔가지고 시간 투자를 하셔서 어떤 재료가 있는지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수급 상태는 어떤지 재무적인 상태는 어떤지를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 점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는요, 굉장히 알고 보면 쉬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힘의 원리, 시가와 거래량에서 나타나는 그런 힘의 원리, 차트와 거래량, 그러니까 캔들이죠. 캔들과 거래량에서 나타나는 힘의 원리를 잘 생각하신다면
큰 수익 분명히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투자 레시피까지 만나봤고요.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이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맛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